방학이 다 끝났죠. 이제 다음 주면은 개학하는 학교도 많고 막 이래서 지금 예비고1 어머니들께서는 아,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나 걱정이 참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여고가 나을지 아니면은 이제 중대보고나 이런 데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진선여고 설명해 들어보시고 아, 우리 아이가 진선여고 가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네, 그쪽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여고 말고도 다른 학교들이 또 계속 설명회가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서는 고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설명회 순서인데요. 일단 고등학교를 이제 갈 거잖아요. 중등영어랑 고등영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고등학교 진선여고 내신 2020년도랑 21년도네요. 연도를 잘못 썼네요. 제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신 특징 말씀드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선여고 내신 반이 언제 구성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올해 KNS 예비고일 프로그램 이번 달 프로그램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학생이죠.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로 갈 건데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죠. 90점만 넘으면 다 A를 받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제 상대평가로서 등급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 중등부는 40%가 A라고 써놨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쉬울 때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다가 90점 넘는 아이들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험이 좀 쉬운 학교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까지가 다 90점이 넘어서 A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딱 4%만 1등급인 거죠. 그래서 300명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등까지 여기까지만 1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위에 언니나 오빠가 없이 처음 고등학생을 가지시는 부모님들 혹은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첫 중간고사를 보고서는 이제 현타가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는 90점 넘기가 뭐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는 항상 90점을 항상 넘어왔고 A였거든요. 100점도 많이 맞았고 가끔 이제 틀리면 한 개 정도 틀리고 이런 아이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난 당연히 1, 2등급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죠. 보실게요. 1등급이 아까 4% 말씀드렸죠? 2등 같은 경우는 7%까지예요. 그 누적 등급 11등 안에 11% 안에 들어가야지만 2등급이 되는 거고 3등급은 23%, 4등급이 40%죠. 여기 40%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랑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만큼이 중학교 때는 다 A등급을 받았던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A였는데 1, 2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등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300명이었을 때 100등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다들 당황해 하시고 중학교 때는 난 안 그랬는데 항상 A를 받았다 이 말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중학교 때 늘 A였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를 받았다고 절대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A가 고등학교 가서는 4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4등급 이상도 될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100등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그냥 중학교 때처럼 내신을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영어랑 그럼 고등학교 영어가 되게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등급뿐만이 아니라 학습량이 정말 많아요. 일단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중학교는 교과서 2과가 들어가죠. 뭐 3과인 학교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을 경우 보통 2과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다가 나오는 이제 부기절 자료들이 학교 프린트 나오죠. 문법, 어휘라던가 그리고 이제 몇 학교에서는 추가 리딩 자료가 또 나와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뭐 한두 장 정도 나오고 있죠. 추가 독해 이 정도가 중학교 때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보실게요. 일단 교과서는 똑같이 2과가 들어가요. 다.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와 또 고등학교 교과서는 또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죠. 양적으로다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양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교과서가 2개였던 학교들은 아이들의 체감상 고등학교 때 들어갔는데 교과서가 2개라고 하는데 약 4거 같은 그런 압박감? 그런 걸 느끼죠.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요. 당연히 어휘도 확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교과서 2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모든 학교들이 다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부교재 다른 교재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모의고사와 부교재 대략적으로다가 이 양을 보았을 때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좀 적게 시험 범위가 적다 싶은 학교들은 한 지문 한 30개 이상 35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가 좀 많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이제 모의고사 지문으로다가 50개 이상이 들어가는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빼고 이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교과서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학교 프린트 이렇게 보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갑자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요. 또 영어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당황하고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중학교 때는 반복도 많이 하죠. 교과서 2과밖에 안 들어가니까 3과, 4과 하고 또 3과, 4과 또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정말 진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추가 자료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2번, 3번 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다. 그 정도로다가 공부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로는 문제가 해결이 정말 불가하죠. 왜냐하면은 그 중학교 때는 다 누구나 다 외우잖아요. 딸딸딸딸딸. 그런데 일단 길이 자체가 너무 길죠.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로 열심히 영어에만 올인을 해갖고 다른 과목을 다 잘해서 영어에 정말로 충실해서 암기를 했다고 쳐요.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게 지문이 다 변형이 돼요. 지문이 변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100%는 아니지만 보통 50% 이상 암만 변형이 안 돼도 40% 정도 그 정도는 다 변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외워도 정말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맞춰야지만 등급이 올라가는데 그런 문제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의 문제 수준의 변화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 중에서 이제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는 이제 단순히 그냥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봤거든요. 얘가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용법이라던가 쌤이라던가 다 잘 알고 있는가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고 얘를 활용하는 문제로다가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어법인데 그렇게 하고 또 중학교 때와 또 정말 다른 점이 있다면 중학교 때는 시험이 딱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가 3, 4과에 들어간다. 각 교과서마다 메인 문법 사항들 있죠. 그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어져요. 근데 고등학교는 어법 문제, 문법 문제에 따로 범위가 없다라는 거 그냥 항상 전범위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문법이 좀 약하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무조건 완성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는데 아이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다 무조건 다 들어보고 개념을 알고 이렇게 하고서는 보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손도 못 대요. 중학교 때 그러면 문제 한번 비교 잠깐 해봐 드릴게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강조용법으로 쓰이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강조용법. 그러면은 정말 강조용법에 대해서 원리를 다 잘 알고 있는지 이 사이에 강조했을 때 제대로 들어간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가주어랑 진주어 구문이라던가 다른 구문들하고 구분할 줄 아는가 그래서 강조용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내요. 혹은 또 봐보시면 어법상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모두고를 쉬어라는 문제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중학교 스타일이죠. 딱 봐도 정말 이거는 그래도 어려운 학교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봐보시면 여기 뭐 have lived도 나오고 여기 뭐 나왔죠. 이렇게 when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현재 완료랑 쓸 수 있는가 지금 그 개념을 묻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아 이번에 시험 범위가 현재 완료구나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쓰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각각의 용법이라던가 쓰임에 대해서 다양한 문장을 예시를 주고서는 옳고 그른지를 찾아내게끔 이렇게 시험을 내시죠. 결국에는 그것도 뭐예요?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내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중학교는
시험 범위에 딱딱 정해져 있는 어법 문제, 문법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법들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단 지문 길이부터 다르죠. 지문 길이부터 다르고 이제 밑줄 문장에 틀린 부분이 이제 없는 거를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 제가 노란색으로다가 표시했던 것들이 다 이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분사 문제였거든요. 지금 능동, 수동 단계 따져갖고 solved가 아니라 solving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치 문제죠. 90% 오버 나왔을 때 이 90%가 단수냐 복수냐 그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 수 없죠. 퍼센티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수요일치가 되어지는 건데 그걸 알고 있는지 수요일치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3번 문제 앞에 나오는 이제 관계대명사 수요일치 문제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be used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여기서 의미로 쓰였을 때 익숙해지단지 아니면 뭐만 하기 위해 사용이 되단지 그거에 따라서 동사 원형 혹은 ing가 나오죠. 그런 것들 다양한 개념들을 묻고 계신데 지금 봐보시면 1번, 2번, 3, 4, 5번이 묻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이렇게 항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 따로 문법 진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독해 지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문장에 맞춰서 중요한 걸 물어보시죠. 그래서 범위가 없이 이렇게 난다라는 거.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을 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적당하게 쓰였는지 이렇게 활용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의 또 그 다음에 큰 차이점이 어휘 수준인데요. 정말 어휘가 너무 어려워지죠. 몇 학교들이 딱 있죠. 여학교에서는 어디, 남학교는 어디, 어휘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다가 어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중학교 때 이제 보통 중학교 이제 교과서 나오죠. 3학년 교과서 나오는 본문의 평균 단어 수가 한 3, 40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북의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뭐 나는 우리 아이는 뭐 학원을 안 보냈는데도 중학교 때 뭐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영어는 그냥 뭐 어릴 때 한 기본으로다가 해서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했는데 90점 이상이 나왔다. 그냥 중학교 A에 나올 만큼만 공부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어휘가 그렇게 어휘량이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기 또 제일 힘든 게 하나가 어휘거든요. 누가 계속 시험지를 만들어주고 착업해주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문법, 독해, 문제집은 풀지만 어휘 시험을 본인이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휘가 가장 취약한데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교과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거의 1000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들이 보통 이 정도 된다. 300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냥 혼자서 착실하게 문법 문제집 풀고 독해 공부했던 아이들, 어휘력이 약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처음 본 어휘가 일단 너무 많고 그거를 어휘를 외울 시간이 없어요. 다른 과목도 해야죠. 언제 단어장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알고 가야 된다.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들 있죠? 그냥 뭐든지 간에 그 한 권을 딱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로 골랐을 때 이렇게 넘겼을 때 그냥 아무거나 찍었을 때 10개 중에 8개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다가 어휘를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난이도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독해는 잘한다. 문법은 약하지만 독해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독해를 잘한다고 정말 수능 모의고사 풀렸을 때 다 100 그렇게 나오지 않죠.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 1개 나오죠. 어법 문제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독해랑 이제 어휘도 이제 1개 나오고 이러는데 그랬을 때 다 맞추면 정말 독해를 잘하는 거예요. 수능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다 맞춘다고 네, 별로 의미가 없고 고3, 6월 이후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수능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해 문제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다가 누구나 다 맞죠. 중학교 때 아이들이 틀렸어요 라고 한 거 보면은 이제 문법 쪽에서 많이 틀리죠. 객관식이나 서술형 문법 쪽에서 감점이 되어서 오지 중학교 때 뭐 내용일치라던가 뭐 빈칸에 들어갈 말 이런 것들은 아무도 틀리지 않아요. 그냥
독해 문제는 중학교 때는 너도나도 다 점수를 가져가게끔 주는 기본 점수를 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달라지죠. 지문도 길어지고 일단 내용도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과학 지문, 뭐 철학 지문 이렇게 해갖고 한국말로 봐도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빈칸이라던가 순서 삽입 이런 것들 추론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내신도 마찬가지로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이제 올해 수능이죠. 보면은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항상 그렇잖아요. 빈칸, 순서 배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신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독해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독해를 잘한다.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술형이죠. 서술형 까다로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중학교 때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문장 전환 문제 많이 내죠. 다음 주어진 문장을 뭐 절로 바꿔라, 구로 바꿔라, 혹은 뭐 어떤 걸로 바꿔라 이렇게 그렇게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고 문장 전환 혹은 한국말을 주어주고 단어 몇 개를 준 다음에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해라. 단순 영작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서술형 문제가 이번에 5문제다 라고 했을 때 뭐 5개가 다 엄청 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문제는 등급을 가를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가 섞여져 있다는 거 그거를 맞춰야지만 좋은 성적 얻는 거죠. 너도나도 다 가져가라고 기본 점수 주는 것들을 맞았다고 기뻐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기본 점수를 주는 너도나도 다 맞는 문제니까 고등학교의 서술형은 문법, 어휘, 뭐 독해 이런 모든 실력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풀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중학교 때 A 받았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A를 받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4등급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어휘도 지금 현재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학교죠. 진선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인데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같이 이렇게 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항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문항수 먼저 비교해 보실게요. 기말고사 때는 객관식이 24개, 주관식이 8개 이렇게 나왔었고요. 중간고사 때는 2문제가 적었어요. 객관식이 22개, 주관식은 8개. 주관식은 항상 동일해요. 근데 이 서술형 8개 중에서 4문제는 듣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4문제는 듣기고 순수 영작하는 것이 4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요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법 문제 뭐 그냥 웬만큼 중학교 때 어법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험 대비하면서 구문구조 분석하고 그 문장에 대해서 잘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막 생전 처음 보는 너무 어려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독해 같은 경우 무난한 문제도 많은데 독해에서 또 내용 일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선여고가.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몇 개 좀 끼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작 같은 경우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항상 등급을 가르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른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번에 좀 쉽게 나오는 바람에 가르진 않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진다 보시면 되고 진선여고의 어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때의 어휘는 어휘를 아는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잘해서 여기에 들어갈 어휘가 적절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선여고의 어휘는 크게 까다롭지 않다. 주어진 어휘는 까다롭지 않지만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독해력도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진선여고에서 또 어휘가 중요한 게 뭐냐. 이 어휘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항상 영작에서 본인이 알아서 단어를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 문제, 서술형으로다가 4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 범위 봐보시면요. 진선여고는 YBM 박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항상 2과씩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웬만한 학교들 다 2과씩 들어간다. 진선여고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니까 1, 2과가 들어갔고요. 기말에는 3, 4과가 들어갔고 이제 2학기 중간에는 5, 6이 들어가겠죠. 부교재 같은 경우 3권을 쓰고 있는데 컨셉 실전 독해라고 보시죠. 얘가 메인이에요. 신사고에서 나오는 건데 얘가 메인이고요. 사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정도 되는 수준의 되게 어려운 부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도 어렵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서 정말로 한글 해석지를 봐도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문들이 속속속속 다 이렇게 들어져 있거든요. 되게 굉장히 어려운 교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선여고가 올해 시험 범위 이런 부교재에 대해서 변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컨셉 실전 독해는 원래 진선여고 계속 사용했었던 그런 부교재인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교재 수준이 많이 다운됐었어요. 작년에 이 교재를 쓰시기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 교재를 커버하기에 너무 힘들다 판단을 하셨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교재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능 유형 픽이라고 능률에서 나온 교재가 있는데 한 고1에서 고2 정도 되는 훨씬 더 수준이 낮았던 되게 쉬웠었던 그런 부교재를 메인으로 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교재가 마수 어법 어휘 실전편인데요. 아, 올해 실전 처음 들어갔어요. 마수 어법 어휘 항상 진선여고에서 부교재로 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기본만 썼어요. 재작년에도 기본을 썼고 작년에도 기본을 썼고 올해 갑자기 실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뭐 실력이 좋아졌다던가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올해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진선여고의 올해 부교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어렵다, 최고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선여고에서 이 올해 가장 눈에 크게 달라진 그 차이점이 바로 요건데요. 듣기 교재가 하나 추가가 되어졌거든요. 원래 듣기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진선여고는 절대 일반 지필고사에서 듣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듣기 교재가 부교재로 생겼고 처음으로 듣기가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좀 많이 바뀌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범위만 조금 달라졌을 뿐 똑같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네. 그럼 범위 조금 이제 그 시험 문제,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이렇게 부교재가 3개라고 하는데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일단 중간고사 객관식 22개, 서술형 8문제였죠. 기말에 객관식 2문제 늘어났었고요. 이 중에서 네모낭, 서술형 8개 중에서 4개는 듣기 동일하게 나왔고요. 이따 문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4개가 나왔는데 각 1, 2, 3, 4번 각 문항마다 ABC라고 해서 3개씩 들어져 있었어요. 각 1점짜리. 그래서 듣기가 총 12개를 쓰는 12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점 굉장히 높죠. 12점이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 연습 꾸준히 잘하면은 정말 어려운 추론 문제 4점짜리 하나, 그것보다는 쓱쓱쓱쓱 이렇게 잘 듣고서 쓰는 거,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 그래서 듣기 잘 해놓으면 진선여고 가서도 배점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또 뭐냐면 아이들이 듣기를 잘하잖아요. 특히 여기 지금 대치권 아이들은 듣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시험 문제가 딕테이션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막 어려운 걸 쓰라고 시키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12점 중에서 10점은 다 받고 가요. 다. 그만큼 또 베이스로다가 기본 점수로다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나만 잘 봐야지 같이 잡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듣기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 다 잘하는데 내가 못한다.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정말. 그 다음 객관식 문제 봐보시면 비율 보세요. 비율. 객관식에서 컨셉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17문제가 나왔었고 맞수는 4개, 교과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기말고사에서는 컨셉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11문제가 나왔고요. 2문제 추가가 더 일로 간 거죠. 그리고 맞수가 조금 줄었고 교과서가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에서 하나, 그리고 서술형에서 2문제가 이렇게 총 3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기말에서는 이제 올 다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진선여고는 메인은 컨셉이고, 그리고 교과서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진다. 작년까지는 두 문제만 나왔거든요. 다. 근데 올해는 하나 더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문제. 사실 막상 이렇게 보니까 교과서의 비중이 되게 낮죠. 객관식이 22개, 24개라고 했는데 교과서 3개밖에 안 나오네? 중학교는 교과서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진선요구는 교과서는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두세 문제만 출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들이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건데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 진선여고 교과서를 미리 좀 암기를 시키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죠. 몇 문제 나오지도 않고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본문 변형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달달달 암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암기로다가 공부가 되어진 학생들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력으로 뚫어야 되는데 자기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교과서 암기 의미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되는 그 비율 보시면 중간고사 굉장히 쉽게 나왔었거든요. 중간고사 너무너무 쉽게 나왔었는데 9문항 정도? 22개에서 9문항 변형이 되었었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변형이 좀 많아졌어요. 총 24개에서 14문항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50% 이상 변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 체감으로는 다 바뀌어서 나왔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다가 네, 변형이 좀 많이 됐다라는 거. 변형 문제에 어느 정도 변형이 됐는가, 그거는 정말 미세한 것도 있고요. 정말로 심하게 정말 다른 글이 되어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변형되는 비율은 이 정도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말고사 때는 올 다 컨셉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술형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서술형이 4개니까 그래도 좀 쓸만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진선여고는 4개가 아니죠. 진선여고 뿐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나온다고 해서 뭐 1번 하나 이렇게 쓰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다 1번에 A, B, 뭐 2번에 A, B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4개라고 보시면 최소한 중학교 기준으로다가 8개 이상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수가 되게 많죠. 문제도 어려운데 서술형도 많아져요. 정말로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는 버티기 힘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선여고 특징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해 같은 경우 지문이 변형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변형 많이 되어지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추론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내용 일치인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추론, 흐름 이런 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듣기는 서술형이 4문제 각 3개씩 딸려서 총 12점. 만만치 않은 배점이다. 여기서 암만 못해도 10점은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총 4문제지만 말씀드렸죠? 서브 문제 2-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8개 이상이다. 최소 8개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선여고의 서술형은 정말 문법이 정말 탄탄해야 되고요. 영작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리고 어휘까지 갖춰줘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다가 지금 진선여고의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스타일 말씀드렸는데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다 실시되어진 듣기 문제예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1번인데 A, B, C 3개 달려져 있죠? 각 문항당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12점이라고. 정답 보시면 어렵지 않죠? 정말 들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한 번 들려주고 이제 쓰는 건데, 그런데 시험이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듣기가 나오는데 밑줄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만 쭉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또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잘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실수? 그런 거 나오는 애들 말로는 12점이죠, 총. 12점을 만점을 다 맞는 애들이 한 번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다 그냥 1개 정도를 실수하는 애들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밑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지금 C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정말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관사 때문에요. Comes with a free gift. 이게 들렸겠죠? with라고 하니까 with 언지, with 던지. 저희 학생도 더라고 써갖고 하나 틀렸는데 이렇게.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정말 복병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관사 이런 거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듣기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실 문법을 조금 하는 아이들은 언지 던지 딱 알죠. 특별한 어떠한 프리 기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를 써야 되는 건데, 듣기에도 그러니까 문법 실력이 갖춰지면은 이런 데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잘 못 들었어도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크게 막 까다롭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10점은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듣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도나도 10점을 깔고 가면 평균이 10점이 높아져야 되겠죠? 올해 진선여고의 중간고사 평균이 50점대 후반? 네, 그렇게 네, 50점대 후반, 58, 9점 이랬었고요. 기말고사가 50점이었어요. 50.5인가 이랬거든요.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구나 느껴지시겠죠. 10점을 듣기로다가 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60점이 안 됐거든요. 진짜 진선여고 문제 어렵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 보여드릴게요. 어휘. 제가 말씀드렸죠? 진선여고는 어휘가 크게 까다롭지 않다고. ABC 보기 보시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중학교 때 어휘책으로다가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고등학교 뭐 어휘책 몇 번 뛴 아이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진선여고는 어휘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내신 거냐? 원문인데 봐보시면요. 그냥 내용을 조금 바꾸셨어요. 여기 빨간색 해당하는 부분이 어휘 파트에 대해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하나만 봐보시면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be less receptive라고 나오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덜 수용적이다 라고 나왔을 때 그 얘기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뭐로 바뀌었죠? 더 어떤 건지 더 저항적이다 이런 말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진선여고의 어휘 문제는 내용을 이제 조금씩 바꾸세요. 내용을 조금씩 바꾸셔갖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게 흐름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묻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고 시험 보시면 까다롭지 않아요. 대신에 이거를 읽었을 때 본문 암기한 애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나오겠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시간을 조금 아이들한테 소비할 수 있게끔 그냥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휘 문제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 좋아하는 어휘 문제죠. 요약하고자 했을 때 A, B에 들어갈 말 이거예요. 이거 요약했을 때 그랬을 때 그냥 단어 수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약을 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내신이니까 학습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주제는 다 알거든요. 평소 시험 대비하면서 이 글의 주제는 뭐다, 핵심 내용은 뭐다라고 완벽하게 숙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건 다 알아요. 그랬을 때 이제 A, B에 들어가는 단어 보시면 아시지만 어떻다? 진선여고의 어휘 수준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냥 누구나 다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구나. 대신에 이렇게 글을 이었을 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독해력과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용일치 이제 말씀드릴게요. 독해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선여고가 서술형도 어려운데 내용일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도대체 왜 어렵냐? 뭐 중학교 때는 내용일치가 너무너무 쉬운데 도대체 뭐가 어렵냐? 일단 ABCD 보고 주는 거 이거부터가 너무 길죠. 어렵죠. 그리고 본문 자체가 내용이 어려워요. 본문 자체가 내용이 어려워서 이게 진짜 맞는지 본문에 있는 말들을 패러프레이즈 한다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새로 쓰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다가 한 문장에서 뽑아내서 만지 틀린지 그런 것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흐름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여기 내용일치는 이 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학교에서 그렇게 내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만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어려운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진짜 이거를 정확하게 속뜻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네, 내용도 어렵다는 거. 그런데 또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18번 마찬가지로 본문 주셨죠? 이렇게 우선은 보기 보세요. 보기. 이거는 보기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이게 아니라 1, 2, 3, 4, 5 나왔잖아요. 이렇게 길어요. 긴 거를 아이들이 읽고서는 의미 파악을 해서 이런 내용이 본문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 잘 못하는 아이들 또 여기 또 나오는 어휘들도 어려운 거 막 섞여 나오거든요. 어휘 잘 모르는 아이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이거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왔었는가 또 보고 막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용일치 어렵다라는 거. 중학교 때 독해하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추론이 필요하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맞는 건가. 논리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독해 공부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꾸준히. 이거는 그냥 보시라고.
시험지 한 페이지거든요. 교과서예요. 교과서에서 지금 나온 건데 마찬가지로 내용이 일치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냥 일단 시험지 거의 4분의 3면이죠. 4분의 3바닥을 한 문제로다가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교과서 이제 길이도 길었고, 그 다음에 보이시죠? 또 마찬가지로 1, 2, 3, 4, 5 보기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보통 한 보기가 3줄, 4줄, 4줄씩이냐, 4줄? 막 이렇게 봐. 이 정도 차지할 정도로다가 어렵다라는 거. 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선요고 내용일지 문제가 쉬운 건 아니구나. 독해가 쉬운 건 아니구나. 중학교 때처럼 독해 문제들이 다 깔아주는 그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어법 문제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 보면 틀린 부분이 있는 거를 골라라고 했을 때 이제 노란색 부분이 틀린 건데요. B번에서는 이제 here를 시작했을 때 얘는 부사구, 도치죠? 주어는 뒤에 나오는 festivals, 여기에 수일치 맞춰서 도치된 구문인데 도치를 알고 있는가 그 문도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chance to travel, 여기 투부정사랑 여기 come 얘랑 병렬 구조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이걸 알고 있는지, 병렬 알고 있는가 그거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레시피죠. 이 레시피는 include mangoes라고 해서 주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대의가 필요가 없는 그런 구문이었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면 얘는 도치, 이건 병렬, 얘는 관계대명사. 항상 어법 문제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랑 다르게 범위가 없이 다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셨죠? 근데 막 크게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착실하게 문법 공부 열심히 했다.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술형. 그럼 진선요구의 서술형이 또 엄청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 일단 이거 기말고사 때 나왔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렇게 글을 줘요. 글을 조금 이제 줘주시고, 그리고 진선요구 항상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막 그림 삽입하시거든요. 해갖고서는 애들한테 어렵게 보이려고 이 지문이 그냥 그림만 봐도 뭔가 과학 그런 지문이구나 느껴지시죠? 일단 지문이 쉽지가 않아요. 지문이 어려운데 겁주려고 그냥 그림은 더 넣으신 것 뿐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가 요약문이죠. 요약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 지문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의 뭐 글을 쓰는 변형이 있더라도 내용은 똑같죠. 왜냐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 알아요. 그랬을 때 서술형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진선요구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다른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 A랑 B에다 지금 쓰라고 나오죠? 조건 보면은 A, B 쓰는데 여기에 보기 단어를 하나를 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씩만 갖다 골라 써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단어 외에 추가는 하지 말고 변형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주어진 단어들을 나눠서 본인이 써야 돼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에 들어갈 보기 A 따로 이렇게 막 주고 B에 들어갈 단어 따로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A, B를 같이 준다라는 거? 일단 그게 어려운 거고, 또 하나의 어려운 점, 쉬울 때는 한국말을 주거든요. 한국말을 줘서 그 말에 맞게끔 영작을 하게끔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한국말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잡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그냥 들어갈 말을 요약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해갖고 필요한 단어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거, 글자 수가 없습니다. 글자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단어가 들어가는지 여기 몇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보기는 하나인데. 이런 거를 다 학생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선요구의 서술형은 일단 독해력이 돼야 되겠죠. 독해력이 돼서 요약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실력과 영작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답 막상 봐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상 막 봐보시면 막 크게 막 까다로운 문법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거든요. 크게 까다로운 문법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정말 1등급 가르는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막 그렇게 크게 까다롭게 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라는 거. 네. 또 하나의 이제 진선요구 이제 보시면요. 이제 봐보시면 다른 거랑 또 다른,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말 없죠?
다른 영작 문제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그 흐름에 맞게끔 써라 이건데 얘는 봐보시면요. 여기 지금 밑줄 있죠. 밑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 도대체 이게 말 뜻이 뭐냐 여기 들어있는 말 그래서 봐보시면 축복받은 양이 왜 카우드 필드 그 소들이 있는 그 필드에 가서 거기서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건데 라는 그런 내용이죠. 갑자기 양이 나오고 소가 나왔어요. 본문에는 양이랑 소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추론이죠. 논리 추론. 이 말이 뭔지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네가 영작해라. 그런 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봐보시면은 그냥 뭐 너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런 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뜻이 뭔지 추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진선요구의 독해, 영작의 특징, 서술형 특징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I라는 거를 주고 네가 이거는 뭔지 맞춰서 생각해서 써 라고 했을 때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have an influence on 이라고 해서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그러한 표현 속을 네가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어휘력이 또 필요하죠. 그 진선요구의 서술형은 어휘력까지도 이렇게 요한다라는 거. 너무 어렵죠? 네, 이게 진선요구의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3점씩 총 6점이었다라는 거. 배점도 높아서 정말 여기서 틀리면 등급은 정말 바이바이 점점 멀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진선요구에서 1, 2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뭘 잘해야 되냐?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독해력. 아까 추론 문제 보셨죠? 내용 일치 문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 본문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풀어서 여기서 서술형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독해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요. 쉬운 독해 시키지 마세요. 어려운 독해 문제. 네, 최소 고2, 고3 이런 것들을 계속 풀면서 왜 그런지 논리 추론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 영작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영작 같은 경우에 혼자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이제 애들 3학년 애들 예비고일 학생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고 이러면은 저희 특강이 또 열리거든요. 항상 방학 때마다 열리는 특강이 있는데 핵심 구문 영작이라는 특강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영작을 좀 안 된다. 반드시 그거 시키시고서 올려보내세요. 조건이 있잖아. 아까 보시면 우리 아이 글 좀 잘 써요. 뭐 에세이 잘 써.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필요한 단어들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고 조건이 있잖아. 조건에. 그 맞추게끔 반드시 훈련을 시키고서는 보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다가 문법이 좀 탄탄해야 돼요. 그쵸? 어법 문제는 기본이고 아까 영작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여기 어떤 게 들어가는지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글자 수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법이 좀 잘 받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도 좋아야죠. 어휘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객관식보다는 그냥 객관식의 그거랑 보다는 서술형을 위한 어휘력이 좋아야 된다. 아까 아이 이렇게 나온 거 보셨죠? 이렇게 밀주춘 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이거를 잘 생각하려면은 어휘력이 풍부해야지 거기 머릿속에서 뭐가 딱 필요하구나 뽑아낼 수 있는 거지. 많이 알지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생각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을 위해서라도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거 진선요구의 시험 특징입니다. 그러면 KNS 진선요구 내신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 시간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가을학기 개강을 합니다.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첫 개강일이고요. 일요일날 8월 22일 개강이고 항상 일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주 1회반이고요. 4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저 김다나가 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할 때 그러면 어떤 교재로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컨셉인데요. 컨셉이 메인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많이 쓰는 교재가 아니라서 솔직히 부교재 자료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조교쌤들이랑 이렇게 문제 많이 계속 만들고 막 이래요. 학원에서 제작도 많이 하는데 이런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법 문제 쓰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어휘라던가 영작이라던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번 시험 보거든요. 처음에는 스펠링 주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스펠링 없이 이렇게 아이들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이렇게 실제로 본 시험 본 건데요. 이렇게 시험 보고 그리고 서술형 영작시키죠. 진선요구에 맞춰갖고 이렇게 같은 식으로다가 해서 여기 들어갈 건가 뭔가 생각해서 쓸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풀이야 뭐 다 그냥 당연히 주는 거. 당연히 문제풀이 많이 풀 수 있게끔 다량의 문제 제공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듣기예요. 듣기가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듣기 연습시키는데 좀 이렇게 블랭크 많이 띄워서 글자 수 이렇게도 주기도 하고요.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을 맞춰갖고서는 그냥 쭉 한 다음에 들어갈 거 써라 이렇게 스크립트 주고서는 연습하도록 이렇게 시키고 있고, 학원에서 시험도 봐요. 애들한테 주기만 하면 또 안 하더라고. 듣기 귀찮아갖고. 그래서 학원에서 내 시험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선역의 특징을 이렇게 보셨고요.